제발 가지 마세요. 충청북도 보은군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새벽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자 민준이의 장교 임관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강아지 바둑이가 낑낑거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출하려 하자 바둑이는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듯이 말입니다.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바둑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12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붙잡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했다가 평생 후회하게 된 경험이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그날 아침까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바둑이가 왜 그렇게까지 저를 막으려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 첫빛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설레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손자 민준이의 장교 임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25살 민준이가 드디어 육군 소위로 임관하는 날, 저에게는 평생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한복이 보였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3년 전 민준이가 육군 사관학교에 합격했을 때부터 준비해둔 옷이었습니다. 한복을 꺼내 대청마루에 펼쳐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생도 제복을 입은 민준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꼭 갈게. 내 멋진 모습 봐야지.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3년 전에는 외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재혼을 했고 민준이는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저 꼭 장교가 될게요.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요. 민준이가 육사에 지원하던 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인데 왜 이러니?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은발머리에 딱 어울리는 연보라색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조카 태식이 6시에 온다고 했으니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둑이한테 아침 줘야지. 한복 치마를 살짝 들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흙마당 한쪽에는 큰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옆에 바둑이의 계집이 있었습니다. 바둑아, 아침 먹자. 사료통을 들고 계집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바둑이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나와야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계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둑이가 계집 안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큰 개 바둑이. 12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항상 온순하고 밝았던 바둑이가 지금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바둑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계집 앞에 무릎을 꿇고 바둑이를 불렀습니다. 바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둑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둑이의 눈에 눈물이라니.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바둑이의 눈 흰자 위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둑아, 제발 나와봐. 할머니가 볼게. 손을 뻗어 바둑이를 끌어냈습니다. 바둑이는 저항하지 않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바둑이의 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리, 배, 등. 어디에도 외상은 없었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자, 밥 먹자. 사료 그릇에 사료를 가득 담아 바둑이 앞에 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냄새를 맡고 바로 먹기 시작할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바둑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밥도 안 먹고.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니? 12년을 함께 살면서 바둑이가 밥을 거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바둑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애절함, 그리고 뭔가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낑낑. 작은 울음소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애절하고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바둑이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 한복 치마 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었습니다. 야야, 이러지 마. 옷 찢어져. 치마를 잡아당겼지만 바둑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물었습니다. 이빨이 닿는 게 느껴졌지만 아프게 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붙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둑아, 왜 이러는 거야?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바둑이의 체온은 평소보다 뜨거웠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할머니 중요한 날이야. 민준이 보러 가야 해. 알지? 바둑이에게 말했습니다. 12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바둑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복 자락을 세게 물었습니다. 왈. 갑자기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사람을 향해 짖은 적 없던 바둑이가 저를 향해 짖고 있었거든요. 바둑아, 왜 그래? 왈. 왈왈. 바둑이는 계속 짖었습니다. 목청껏 필사적으로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개들도 따라 짖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이웃들 놀라잖아. 다급하게 바둑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바둑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며 앞발로 땅을 긁었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왜 이러는 거야? 바둑이의 울음소리가 제 품속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농촌에서 살며 동물들과 함께 해온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둑이가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손자의 임관식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습니다. 조카 태식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바둑아, 미안해. 할머니는 가야 해. 바둑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바둑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낑낑거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입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빵. 조카 태식이의 차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모 나왔어요? 태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차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둑이를 바라봤습니다. 바둑이는 여전히 낑낑거리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바둑아. 할머니 정말 가야 해. 금방 올게. 마지막으로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바둑이가 다시 제 치마를 물려고 했지만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바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왈왈, 낑낑,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파란색 승용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태식이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제 사촌 동생의 아들로 민준이와는 육촌 관계였습니다. 평소 저를 잘 챙겨주는 착한 조카였습니다. 그래, 잘 왔다. 민준이 보러 가자. 네, 이모. 그런데 걔가 왜 저렇게 짖어요? 평소에 안 그랬는데. 태식이가 대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에서 바둑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상해. 어디 아픈가 봐. 돌아오면 병원에 데려갈게. 그래요? 좀 걱정되네요. 괜찮을 거야. 바둑이 튼튼한 애야. 자, 이제 가자. 태식이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한복 치마를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바둑이가 보였습니다. 바둑이는 대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는 마을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식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둑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모, 민준이 요즘 연락 자주 해요? 태식이가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바빠서 그런지 전화도 잘 못해.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일주일 전쯤. 사관학교 마지막 학년이니까 바쁘겠죠. 그래도 오늘은 이모 보고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래야 할 텐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의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어야 합니다. 차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늦가을이라 벼는 이미 다 베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임관식 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게, 민준이가 복이 많아. 차가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태식이가 통행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려요. 임관식이 10시에 시작하니까 여유 있게 도착할 거예요. 그래,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주변으로 산들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들어 산들이 알록달록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설레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이모, 좀 주무세요. 깨울게요. 태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왜 이래? 태식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앞에서 차가 막히네요. 사고가 났나 봐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앞쪽으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빨간 브레이크 등이 줄줄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차도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태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임관식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니? 글쎄요. 사고가 크면 1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1시간? 그럼 늦겠네.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임관식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태식이가 라디오를 교통정보 채널로 돌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부근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2차선과 3차선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교통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제가 일찍 출발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20분이었습니다. 임관식 시작까지 1시간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1분에 몇 미터 정도 움직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옆 차선의 차들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갓길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사고가 큰가 보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민준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응, 할머니 지금 가고 있어. 조금 늦을 것 같아.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서. 아, 그래요?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임관식은 10시부터니까 시간 충분해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꼭 갈게. 내 멋진 모습 봐야지.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곧 볼게. 네, 할머니. 조심히 오세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민준이 전화였어요? 태식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늦어도 괜찮다고 하네. 그래도 빨리 가야죠.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차는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차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임관식 시작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태식아, 정말 괜찮을까? 이모, 걱정 마세요. 곧 사고 현장 지나가면 풀릴 거예요. 드디어 앞쪽에 사고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충돌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교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사고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태식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차는 다시 정상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20분이었습니다. 아직 40분이 남았습니다. 서울까지는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임관식 시작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민준이를 실망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툭툭툭. 차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태식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타이어가 펑크난 것 같아요. 뭐라고? 차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태식이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태식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뒷바퀴를 보니 타이어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이모, 죄송해요. 타이어가 완전히 펑크 났어요. 태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떡하지? 임관식 시작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울게요. 빨리 할게요. 태식이가 서둘러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9시 45분이었습니다. 임관식 시작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됐어요. 이모, 타세요. 태식이가 외쳤습니다. 황급히 차에 탔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까지는 아직 20분은 더 가야 했습니다. 태식아, 최대한 빨리 가자. 네, 이모. 안전하게 빨리 갈게요.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임관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하다니. 그때 문득 바둑이가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저를 붙잡으려 했던 바둑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하던 바둑이. 바둑이가 알았던 걸까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로 민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육군사관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많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입장 확인을 받는 차량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줄에 섰습니다. 이모,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들어갈 수 있어요.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15분이나 늦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분이 더 지나서야 정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교정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큰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 정장이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생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생도들이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임관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기다. 이모, 빨리 가요. 태식이가 차를 주차장으로 몰았습니다. 황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복 치마를 들고 뛰었습니다. 관절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를 봐야 했습니다. 운동장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빈 의자를 찾았습니다. 맨 뒤쪽에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 여기 앉으세요. 태식이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앉았습니다.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생도들은 꼿꼿이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도들 사이에서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니? 눈을 가늘게 뜨고 생도들을 살폈습니다. 모두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서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이모,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세 번째 줄. 태식이가 가리켰습니다.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한 생도가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생도였습니다. 민준이 같았습니다. 민준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저 멀리서나마 손자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장군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임관장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도들이 한 명씩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장군이 임관장을 수여했습니다. 민준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반듯한 자세로 걸어갔습니다. 장군이 민준이에게 임관장을 수여했습니다. 민준이가 경례를 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멋진 장교가 되다니. 민준아, 축하한다.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모, 축하드려요. 민준이 정말 멋있어요. 고맙다. 임관장 수여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도들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생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운동장은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 민준아.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소란 속에 묻혔습니다. 이모,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계세요.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생도들을 끌어안으며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섞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행복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임관식 시작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휙 돌아봤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단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늦어서. 괜찮아요, 할머니.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미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부터 못 봐서 정말 미안해.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가 와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준아, 축하한다. 정말 멋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많이 컸습니다. 어느새 당당한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태식이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할머니 모시고 와주셔서.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 장교됐는데. 세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사관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임관식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식당은 다른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준이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든 좋아. 민준이,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럼 갈비찜 시킬게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그거 좋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민준이가 갈비를 떼어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달부터 부대에 배치받아요. 경기도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 멀지는 않네. 내 휴가 나오면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꼭 그렇게 해라. 할머니가 기다릴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민준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태식이도 함께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정문을 향해 갔습니다.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몸 조심해라. 군대 생활 힘들어도 잘 견뎌.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그래, 알았어.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민준이가 몸을 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그래, 너도 잘 지내고.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교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모 가시죠.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태식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손자가 무사히 장교가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바둑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바둑이는 지금 어떻게 있을까요? 아직도 아픈 걸까요? 이모 괜찮으세요? 태식이가 물었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민준이 생각에. 그렇군요. 민준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정말 자랑스러웠어.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보은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바둑이가 생각났습니다. 바둑이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 왜 그렇게 저를 막으려 했을까?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바둑이를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모 다 왔어요.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둑아, 할머니 왔어.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목소리를 듣고 바둑이가 달려와야 하는데 조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둑아, 어디 있어? 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바둑이가 계집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둑아, 계집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둑이를 건드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바둑이의 몸이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바둑이를 끌어냈습니다.
바둑이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바둑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안 돼.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태식이가 달려왔습니다. 바둑이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둑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바둑이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바둑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오늘 죽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저를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둑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바둑이는 혼자 외롭게 죽었습니다. 미안해, 바둑아. 정말 미안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년을 함께한 가족이 떠났습니다. 제 결정 때문에 바둑이는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맑은 하늘에 어느새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둑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비 맞으면 안 돼요. 태식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바둑이를 여기 놔둘 수 없어. 이모, 바둑이는 이미.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들어가서 몸이라도 녹이세요. 아니야. 바둑이를 혼자 둘 수 없어. 태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펴서 제 위에 받쳐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이모는 잠시라도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빗물이 한복에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바둑이의 차가운 몸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바둑아, 미안해. 할머니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바둑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바둑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1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둑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남편이 시장에서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여보, 이 녀석 데려왔어. 우리 집을 지켜줄 거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털 색깔이 바둑판 같으니 바둑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당시 민준이는 13살이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바둑이. 그렇게 바둑이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둑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작던 강아지는 어느새 큰 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여전히 온순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도 바둑이는 함께였습니다. 마당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낑낑거리며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바둑이는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계집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둑이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민준이가 육사에 합격했을 때는 바둑이도 좋아했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민준이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바둑이는 우리 가족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둑이가 이제 없습니다. 미안해, 바둑아.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이는 묵묵히 우산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모, 정말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러다 이모까지 아프시면 어떡해요. 태식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태식이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바둑이는 어떻게 하지? 제가 처리할게요. 이모는 일단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고맙다.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젖은 한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식이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둑이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빗속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 태식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흙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모. 고맙다, 태식아.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바둑이도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태식이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바둑이를 아끼던 태식이었습니다. 이모,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고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봐야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태식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둑이 생각만 났습니다. 바둑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으려 했던 모습, 필사적으로 짖던 모습. 바둑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둑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손자의 임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바둑이 곁에 있어줬어야 했을까요? 아니, 민준이의 임관식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바둑이도 중요했습니다. 둘 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 때문에 바둑이는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안해, 바둑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바둑이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둑아, 잘 자고 있니? 할머니야. 바둑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바둑아,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내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12년 동안 할머니 곁을 지켜줬어.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어줬어. 정말 고마웠어.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듣지 못했어. 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할머니는 듣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이모, 들어가세요. 몸 상하시겠어요. 응, 알았어.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태식이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이모, 조금이라도 드세요. 응. 억지로 몇 숟가락 떴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식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마음이 좀 무거워서. 그러시겠죠. 바둑이와 12년을 함께 사셨으니까. 태식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모, 바둑이는 행복했을 거예요. 이모와 함께한 12년이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럴까? 물론이에요. 바둑이가 얼마나 이모를 좋아했는데요. 이모가 나가시면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잖아요. 그랬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마지막에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 이모, 바둑이는 이해했을 거예요. 민준이도 중요하니까요. 바둑이도 민준이를 좋아했잖아요. 그래, 맞아. 바둑이도 민준이를 정말 좋아했지. 바둑이는 민준이를 보면 항상 좋아했습니다. 민준이도 바둑이를 아꼈습니다. 민준이한테 알려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는 지금 부대 생활 적응하느라 바쁠 거야. 나중에 알려줘야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알려주면 민준이도 마음 아파할 거예요. 그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나가도 바둑이가 없었습니다. 계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사료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둑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둑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매, 바둑이 떠났다며? 참 안 됐네. 응, 그래. 12년이나 함께 했는데 마음 아프겠어. 그래, 많이 아파. 이웃들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 민준아, 잘 지내니? 네, 할머니. 부대 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휴가 나와요. 할머니 뵈러 갈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할머니, 바둑이는 잘 지내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만나서 말해야 할까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전화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제가 휴가 나가면 바둑이 데리고 산책 갈게요. 그래, 알았어. 통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민준이는 더욱 의젓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민준이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바둑이는 어디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무슨 일이에요? 앉았습니다. 민준이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바둑이가 떠났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임관식 날 할머니가 너 보러 갔을 때 바둑이가 세상을 떠났어.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둑이가 죽었어요? 응.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전화로 말할 수 없어서.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둑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바둑이는 어디에? 은행나무 아래에 묻었어. 민준이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바둑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두가 나야. 민준이. 오랜만이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바두가. 내가 마지막으로 인사도 못했네. 할머니 곁에서 잘 지내고 있었니? 고마웠어, 바두가. 할머니 지켜줘서. 민준이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두기를 추억했습니다. 비록 바두기는 떠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바두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그날 아침에 바두기가 어땠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바두기가 이상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를 붙잡으려고 했어. 눈물을요? 응. 처음 보는 일이었어. 바두기가 낑낑거리면서 울고 내 한복 치마를 물고 놓지 않았어. 마치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 민준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바두기가 알았던 거군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그런 것 같아. 할머니도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내 임관식이 너무 중요해서. 할머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임관식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오셔야 했어요. 바두기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두기는 혼자 죽었잖니. 바두기는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행복한 순간을 보내길 원했을 거예요. 비록 혼자였지만 바두기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럴까? 물론이에요. 바두기는 12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을 거예요.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바두기와의 추억을. 그래? 네. 듣고 싶어요. 저는 바두기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바두기가 처음 왔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작고 귀여운 강아지였던 바두기. 민준이가 이름을 지어주었던 일. 바두기가 내가 지어준 이름을 정말 좋아했어. 내가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잖니. 네, 기억나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항상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 바두기는 내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어. 학교 끝나는 시간이 되면 대문 앞에서 앉아서 기다렸지. 민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두기가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않았던 일, 계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일. 바두기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했구나.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두기도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민준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바두기는 슬퍼했습니다. 마당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바두기가 저한테 와서 머리를 비비적거렸어요.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 바두기는 우리가 슬플 때 곁에 있어줬어. 민준이가 육사에 합격했을 때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두기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민준이 주변을 뛰어다녔던 일. 바두기가 축하해줬어요. 저는 그게 정말 기뻤어요. 바두기도 기뻤을 거야. 내가 행복하니까. 여름날 바두기와 함께 산책했던 일도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에 바두기한테 옷을 입혀줬던 일도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두기와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바두기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한 12년이 바두기한테는 최고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민준이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저도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바둑이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바둑아, 할머니야. 자고 있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바둑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둑아, 할머니가 오늘 민준이한테 너 이야기 많이 했어. 민준이도 너를 정말 그리워하더라. 달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못해준 말이 있어. 고맙다는 말이야. 12년 동안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할머니한테 가족이었어. 외로울 때마다 곁에 있어줬고 슬플 때마다 위로해줬어.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둑아, 할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내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을 못해줘서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뭔가 따뜻한 것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한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둑이일까요? 바둑이가 저를 용서해 준 걸까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바둑아. 할머니를 용서해줘서.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편히 쉬렴, 바둑아. 할머니가 항상 기억할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바둑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에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 괜찮으실 거죠? 걱정 마라. 할머니는 괜찮아.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바둑이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 알아. 민준이 말이 맞아. 저도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둑이가 떠났다는 것을. 하지만 바둑이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민준이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민준이는 무덤을 향해 한 번 더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둑이가 없는 일상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나무 아래 무덤에 가서 인사했습니다. 바둑아, 잘 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텃밭 일도 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볼 때마다 바둑이가 생각났습니다. 계집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바둑이가 나온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바둑이는 건강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활발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바둑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둑이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간지러웠습니다. 바둑아, 정말 너니? 바둑이는 짖었습니다. 밝은 소리였습니다. 예전의 바둑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꽃이 만발한 들판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바둑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둑이가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바둑이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둑아, 할머니가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행복했어요. 할머니와 함께한 12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바둑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를 보내주세요. 저는 편히 쉬고 있어요.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바둑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바둑아. 바둑이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둑이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무덤으로 갔습니다. 바둑아, 할머니 꿈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너를 보내줄게. 편히 쉬렴. 할머니는 괜찮아.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바둑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고마워, 바둑아. 12년 동안 함께 해줘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너도 행복했기를 바랄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이 강아지 모양 같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바둑이는 이제 저 하늘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뛰어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말입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바둑이가 그리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덤에 가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바둑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너도 좋아했을 텐데. 바둑아, 오늘 민준이한테서 전화 왔어. 잘 지낸대. 너도 기쁘겠지? 바둑아, 오늘 텃밭에 채소가 많이 자랐어.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호박도 열렸어. 바둑이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둑이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아, 잘 왔다. 할머니,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 이제 괜찮아. 바둑이도 할머니가 괜찮기를 원할 거야. 민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바둑이를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바둑이를 보내주자. 바둑이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둑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바둑아, 우리 이제 괜찮아. 너도 편히 쉬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바둑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잎들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무덤 위에도 은행잎이 쌓였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무덤을 덮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바둑아, 예쁘지? 은행잎이 너를 위한 이불 같아. 바둑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바둑이는 제 마음속에 살아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바둑이는 떠났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추억들이 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날 아침 제가 바둑이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을 여전히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바둑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둑이는 저를 사랑했고 저도 바둑이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비록 사람의 말은 못하지만 그들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눈빛으로 행동으로 말입니다. 그날 아침 바둑이가 저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바둑이의 마지막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짧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안아주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갈 때가 되면 편히 보내주세요. 슬퍼하되 그들이 행복했기를 믿어주세요. 바둑이는 이제 제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12년 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워, 바둑아. 할머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그리고 언젠가 저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바둑이를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때까지 바둑아, 편히 쉬렴. 할머니가 항상 기억할게.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